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내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화권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고 내국인들도 단체 여행을 자제하면서 경주 지역 관광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에도 30-40대씩 사적지 주차장을 메우던 관광버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황여행단이나 단체 관광객은 물론이고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던 중화권 관광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 그래요. 지금 정말 관광지 앞에는 다 조용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보문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 관광객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확실히 경주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 많은 데를 많이 피하시니까. 미리 예약된 일정 때문에 여행에 나선 관광객도 메르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도 많이 없네요. 그 여파로 그런가 그러네요. 항상 겁이 많죠. 자꾸 이 정부에서 우롱하는 것 같고. 최근 닷새간 대능원 방문객은 만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2%나 감소했고 방학과 휴가철인 다음 달까지 메르스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광업계는 메르스 공포나 오해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위생안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숙박지 및 주요 이용시설에 소독을 강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메르스가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을 확산시키면서 관광업계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대구 경북 지역민은 16명이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해 지역에서는 5명이 관리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의 경우 모두 10명이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8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2명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상태에서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도 관리 대상 6명 가운데 3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3명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당국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경주의 지정병원에 경기도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등 2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반은 지역 학생들의 메르스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확산 예방과 대처 요령을 집중 교육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 가리개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자연휴양림이 인기인데요. 주말 예약이 힘들 정도입니다. 포항시도 자연휴양림을 개장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운영하는 토함산 자연휴양림. 야영 붐을 타면서 성수기가 아닌데도 주말은 방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1년 3만 2천여 명이었던 이용객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는 4만 2천 명으로 3년 사이 1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인근 지역의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포항 주변 사람들이 한 6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국에서 경기도권이나 전국지로 40% 정도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자연휴양림이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지난 2003년 지정 고시 이후 찔끔 예산 등으로 무려 12년 만입니다. 62억 원이 투입된 비악산 자연휴양림은 방 10개가 있는 산림휴양관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모형의 카라반 넉동, 그리고 야외 물놀이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피로를 우리 비악산 산림휴양원에 오셔서 확 푸시고 새로운 에너지로 또 충전해 가시는 좋은 공간으로. 아직 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것이 아니라서 포항시는 내년에 26억 원을 들여 독립적인 숙박 건물 5동과 비악산과 연계한 숲길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비악산 자연휴양림이 개장함으로써 도내 자연휴양림은 국립과 사립을 합해 모두 26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병석 의원은 포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는 5년간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시비와 도비 등 37억 5천만 원이 투입돼
포항의 문화자원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도 추진됩니다.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됩니다. 배농사 짓는 분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개화기에 궂은 날씨로 열매 자체가 제대로 달리지 않은 탓인데요. 농작물 재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배농장입니다. 이맘때면 가지마다 열매가 줄줄이 달리는데 올해는 좀처럼 열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4월 개화기에 잦은 비와 낮은 기온으로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20 내지 한 30cm 정도 과일이 하나씩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는데 이런 가지를 봤을 때는 전혀 없거든요. 열매 숫자로 보면 평년의 20-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상품성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는 평년의 10% 미만입니다. 지난해 우박 피해에 이어 2년 연속 배농사를 망치게 된 겁니다. 상품성이 없는 거라도 봉지를 씌우고 있어요. 그 주스용으로라도 가공용으로 판매하려고. 여기에다 2012년 배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흑성병까지 번지고 있어 그나마 달려있는 열매도 걱정입니다. 믿었던 농작물 재해보험마저 무용지물입니다. 지난해 우박 피해 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경험 때문에 올해는 모두가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동해가 아니라 냉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보험을 넣었는데 지금은 보험에서 또 냉해 피해는 또 보험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농가가 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배 착과 불량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회의원들까지 보험 적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파출소 구조 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주경찰서가 지난 한 달간 시행한 중심 파출소와 민원 파출소 제도를 철회하고 기존대로 파출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 파출소는 지난달부터 3개 권역의 11개 파출소를 중심 파출소 3개와 민원 파출소 9개로 나누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심 파출소에만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나머지 민원 파출소에는 2명씩만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도 근무제가 빠지게 되면서 지역민들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해 국제 곡물가 하락으로 사료값이 떨어지면서 생산비는 줄어든 반면 가격은 올라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돼지고기 판매장, 당시 삼겹살 100g당 가격은 2,000원을 넘었고 호주산 소불고기와 가격차는 51원으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너무 오른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면서 그것이 농가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축산물 가격이 오른 반면 돼지고기 100kg당 생산비는 27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4.9% 내린 것을 비롯해 송아지와 유구, 육개 생산비도 낮아졌습니다. 송아지 값이 오른 탓에 한우 생산비만 2.7% 상승했습니다. 생산비는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농가 수익은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젖소는 마리당 순수익이 1년 새 65만 4천 원 증가했습니다. 돼지와 산란계 농가는 1년 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우 번시구와 비유구 그리고 유구는 순손실이 줄어들었습니다. 손해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한우의 수익성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사료비가 46% 이상 가장 높습니다. 농가 노력으로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배합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만들어 사료값 급등에 대비하고 조사료 생산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식당 화단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훔쳐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울산시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1m 정도 자란 소나무 분재 한 그루를 가져와 자신의 집에 심은 이 의장을 절도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의장은 군의원, 주민 20여 명과 철도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를 항의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청년 회원이 실수로 나무를 넘어뜨렸으나 다시 심을 수 없어 가져오게 됐다며 값비싼 문제가 아니어서 식당 주인도 이해하는 등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익명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공동모금회에 전화를 해 경북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계좌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남성이 지난달에는 다른 단체 네팔 지진 피해 지원 성금 5천만 원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국민타자 이승엽이 마침내 KBO 리그 통산 400홈런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포항 야구장에서 달성했습니다. 이승엽은 오늘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3회 말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이승엽은 5대 0으로 앞선 3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투수 구승민의 2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쳤습니다.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평년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전국이 때이른 더위를 맞고 있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비교적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한결 낮아졌지만 자외선 지수는 경고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선크림 꼭 챙겨 바르셔야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경고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음식물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3도, 영덕 14도, 포항 17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포항 25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도록 평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 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저소득 모범 보훈 대상자에게 위문금 6,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위문금은 도내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저소득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1,291명을 대신해 이항증 광복회 경북도 지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도 보훈단체장 11명과 함께 대구 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 환자들을 위문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임기가 끝난 포항과 안동 의료원장을 공모하기로 하고 17일까지 지원자를 신청받습니다. 응모 자격은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거나 보건 의료 분야 4급, 4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병원 경영 전문가 등으로 의료원장 임원 추천위원회가 22일과 23일 면접을 거쳐 2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경북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의회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현 의료원장의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영덕군에 신규 원전 2기를 지으려는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밀련 경북도당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전력 수요 증가치는 전문가들도 과잉된 수치라고 지적해 신규 원전 필요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은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하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 군민의 수건인 축산항 연결도로 선형 개선 공사가 올해 안으로 발주됩니다. 영덕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 276억 원을 확보해 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한 뒤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7번 국도 축산면 도곡리에서 축산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좁고 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이번 공사로 교량 한 곳과 터널 한 곳이 건설돼 거리가 단축되고 안전성이 높아지면 축산항을 신정동진으로 개발하려는 영덕군의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최근 가뭄이 지속되자 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을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은 지난달 15일 끝났지만 이후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55건의 산불이나 20.5헥타르의 숲이 소실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 산림 헬기를 종전대로 이동 배치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헬기 운용 공조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이터 발굴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관광정보와 사회복지시설정보, 물가정보 등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396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